김백룡 의원님, 네. 바로 청와대로 안 들어갔어요. 관저에 조금 정비가 필요하다. 네. 2, 3일 정도 좀 정비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3월 12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거하고 나서 한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청와대 관저의 주인이 없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과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영부군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없이 혼자 지내다 보니까 나름대로 관저에 있었던 살림살이나 생활 공간들에 대한 리모델링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관저 리모델링 공사가 조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한 2, 3일 내로는 이 내용들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출퇴근하면서 현재 있는 홍은동 자택에서 아침에는 나가고 저녁에는 퇴근하는 그 한 2, 3일에 되는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와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출근을 뭐 환호하게 환영으로 맞이하기도 하고 퇴근하는 길에 같이 모여 셀카를 찍기도 하고 그런 이색적인 환경들이 보여질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약을 했던 것처럼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민간에게 개방하고 이제 그 광화문 정보종합청사로 집무실을 옮기게 되고 관저도 바깥으로 나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녁 퇴근 시간에는 자연스럽게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건데 이제 제일 비상이 걸린 곳이 바로 경호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인선한 경호실장 같은 경우도 과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따라서 봉화마을에 가갖고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전거를 타면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쫓아가서 경호하던 그분이 이제 경호실장으로 내정하게 된 건데 경호에 대한 시스템과 대통령을 바라보는 이런 낡은 권위주의를 타파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3일 정도 관저 정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말 그대로 페인트칠 좀 하고 또 도배도 좀 하고 집기도 좀 새로 들어오는 그런 시간일 것 같은데 윤 실장님, 이 뭐 셀카 찍고 하는 건 좋은데 혹시 뭐 경호의 문제는 없습니까? 좀 자신감이 있는 거겠죠. 일단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 느낌에는 그 대선의 표 차이도 많이 났었고 또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지지하진 않지만 뭐 강한 적대감을 보인다거나 이런 거는 없는 상황이고 물론 뭐 돌발 행동이라든지 뭐 정치적인 이런 것을 막아야 되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그런 것 같고 또 정치적으로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통치의 내용이라든지 가치에 대한 찬반도 있지만 스타일에 대한 불만이 너무나 많았지 않습니까? 국민과 떨어져 있고 뭐 말 잘 안 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다 말 안 하고 근데 지금 보면은 비서실장이 뭐 브리핑하는 거 뭐 끝나자마자 수석 내정자들이 바로 일문일답을 받는 거 문 대통령도 어제 뭐 야당 이제 지도부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의자를 옮기는 모습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상적인 모습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죠. 앞선 대통령들이 안 그랬으니까. 그렇죠. 예. 아니 그 이전만 해도 좀 그래 했었어요. 예. 전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소탈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박 전 대통령이 워낙에 거리감을 느껴지는 행보를 했으니까 이 모습이 더 환영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정성희 위원님, 그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퇴근하고 사저죠. 사저 근처에서 주민들과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 뭐 이웃나라지만 그런 모습도 많이 있긴 하죠. 그 북유럽이나 독일은 가능하지만 우리는 이제 남북 대치 상황에서 그거는 좀 어렵고요. 예. 사실 보니까 오늘 보도 보니까 부인 그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그 사실 청와대 관저로 들어가기로 좀 주저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총리실 총리 공간 지금 삼청동에 있는 총리 공간이나 삼청동 별관이나 다른 곳을 지금 또 현재 머무르고 있는 홍은도 자택을 좀 이용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같이 살았던 그 조리사의 그 증언도 나와 있지만 지금 생활이 굉장히 좀 정상이 아니었던 그런 측면이 많은데 그렇게 불행한 대통령을 있었던 그 자리에 금방 들어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기로 한 거 선택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뭐 좋게 평가하고요. 예. 여러 가지 경험 문제나 뭐 이런 비용 문제 때문에 여기 들어가기로 했고 또 우리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주성화 기자 우리 탈북 기자 출신 주성화 기자가 쓴 칼럼에 보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광화문의 시대를 열겠다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청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그 북한의 공격, 미사일 공격이 굉장히 취약하다. 그런 문제도 좀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조언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시대에서 정부 청사에서 요하는 것이 꼭 좋지는 않다. 뭐 근무 환경도 나쁘지만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청와대 같은 경우는 바로 산 밑에 있기 때문에 미사일이 떨어지기 쉽지 않은데 여기는 바로 공격 목표가 되니까 그런 점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할 게 많은 겁니다. 두 번째 이색 행보 뉴스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저희 도지구쇼에서 윤태곤 실장이 양산 자택에는
풍산개가 있다라는 제보를 해주셨는데 오늘 바로 이렇게 뉴스 기사가 됐습니다. 과연 청와대에 들어갈 퍼스트 도그가 양산 자택에 있는 풍산개 마루가 될 것인가? 아니면 경주의 유명한 경주개 동경이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예. 소리가요. 마루는 원래 키우던 개예요. 문 대통령이 되게 좋아하는 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측근인 거죠, 측근. 근데 이제 좀 이제 캠프에서 정무적 고려를 하여 경주개 TK지 않습니까? 예. TK 출신 개를 데리고 들어가면은 화합형 퍼스트 독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TK 출신 인사를, 인선은 아니군요. 그렇죠. 강아지 데리고 들어간다. 네, 견선을 하면은. 견선.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 원래 조강지 견을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의별 말 다 나오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합견도 데리고 예. 가고 조강지견도 데리고 가고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문 대통령이 고양이도 키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고양이도 뭐 데리고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청와대 환경이라는 게 넓기 때문에 양산집에 있는 개하고 고양이들은 밖에서 뛰어놀던 개들이기 때문에 청와대 가서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좁지가 않으니까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키우던 마루. 마루는 네. 이건 어떤 견입니까? 마루는 풍산개인데 지금 아까 사진에도 좀 지나갔고 지금은 안고 있는 게 고양이 찡찡이라고 하는데요. 고양이 이름은 찡찡이. 네, 찡찡이라고 하는데 찡찡이 되나 봐요. 네, 마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을 때 가족들 불이 났을 때 가족들 다 구하고 누구를 구하겠냐라고 했더니 우리 마루를 구하겠다. 이 친구가 마루죠. 네, 마루를 구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아끼는 진짜 조강지견인데요. 이게 지금 경쟁률이 치열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면 다 데리고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아까 앞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저 반려견 마루뿐만이 아니라 지금 서울대 수의대학의 동물병원에 좀 데려가기 위한 반려견용 개를 분양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캠프 측에서? 하는데 예. 네, 그게 바로 경주 개 동경이라고 합니다. 뭐 TK 출신의 강아지를 좀 같이 데리고 들어가는 이런 탕평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했던 게 있는데 이번에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유기견 한 마리를 입양하겠다라는 공약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공약이라기보다는 약속인데요. 그 검은 강아지 톨이라고 하는데 이 유기견도 같이 데리고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강아지와 고양이가 함께 어울리는 이런 모습도 조만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주계 동경이가 이거 뭐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좀 생소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뭐 경주계 동경이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풍산개와 마찬가지로 우리 토종견이다. 토종견이고요. 뭐 신라 5, 6세기경에 신라 수도 경주에서 왕족이 키우던 강아지래요. 왕족의 그래서, 강아지였군요. 국내에 400마리에서 예. 500마리 정도밖에 없고 그리고 꼬리가 퇴화하면서 꼬리가 짧은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저도 실물을 본 적이 없어서 사진만 봤는데 상당히 좀 늠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마루에 동경이에 찡찡이에 토리까지 네. 3마리의 견과 1마리의 묘, 3견 1묘 뭐 이런 말도 나오겠군요. 자, 문재인 전 대표, 이제는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강아지 마루에 대해서 애착을 밝혔던 인터뷰 내용이 과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 인터뷰 내용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너무 짧네요. 이거 제가 좀 찾아달라고 했는데 집에 불이 났을 때 가족을 구한 뒤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올 것은? 이라고 묻자 우리 마루다 라고 밝혔는데 김만도 주보님 사실은 자꾸 이게 비교가 돼서 좀 민망한 측면도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퍼스트 도그 삼성동 주민들이 2마리 줬는데 이게 네. 커가지고 아들 딸 낳아서 많아졌는데 이거를 사실 청와대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뭐 유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안타까운 논란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한 10마리 가까이 됐는데, 나올 때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파면을 당해서 나온 상황이어서 개를 갖고 또 나와서 뭐 삼성동에 가져올 수도 없는 여러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거를 뭐 또 이런 동물보호협회 같은 데서 이게 유기한 거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키우던 마루하고 그다음에 동경이라든가 이제 아까지만 고양이 이런 거를 다 가서 잘 키울 거로 봅니다. 근데 원래 문 대통령이 보면은 저도 이제 청와대 그때 할 때 민정수석하고 비서실장 할 때에서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보면은 이런 개라든가 이런 동물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예. 식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도 투표한 날 보면은 뒤에 뒷산에 오르면서 식물에 대한 굉장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팜, 요즘에 하얀 꽃 길거리 가로수 보면 하얀 꽃들을 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건 이팜나무다 이런 거를 설명해주고, 그 꽃과 이 동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